우리 공부할 주제는 이제 조금 아까까지 우리가 이제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행정기관에다 뭐 신청 신고 이런 거 위조 이런 거 공부했었지. 이제 요 다음부터는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행정작용법이라는 파트 2가 나오지. 여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주된 거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조치들 그런 거 공부하는 거야. 응? 근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조치에 거의 대다수는 만들어져 있는 법을 집행하는 거야. 세금에 관한 법 만들어져 있으면 그 법에 해당하는 자 누구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산해서 세금 부과하고, 또 뭐 주차금지 위반했으면 뭐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뭐 그 차 주인한테 뭐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 다 법 집행 조치하는 거지. 그런데 법 집행 조치가 대다수지만 행정위원이 법을 만들기도 한다. 응? 행정위원이 법을 만드는 거를 행정입법이라 그런다. 응?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첫째, 법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우리 법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해, 형태가 다양해.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고 효력이 높은 법 무슨 법이 있어? 헌법이 있지. 헌법이 최고 효력이 세. 헌법이 있어. 그리고 근데 헌법은 누가 만든다고? 누가 만드는 법일까? 응?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법이라 그래. 네?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합의한 거야.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고, 정부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 문구 만들고 뭐 어떤 내용을 할지는 주로 이제 뭐 국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을 만드는 대표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도 만들고 하지. 그래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해요. 국민 투표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 헌법은 국민이 오늘날 국가의 주인 국민 아니야? 국민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합의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최고 효력 높은 법인데,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총 130개 조문으로 돼 있어요. 양이 많지 않은 거야. 근데 헌법이라는 거는 이게 포괄적으로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안 정해놓고 큰 틀만 정해주는 거야.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국가에 있어서, 국가라는 공동체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큰 틀을 정해놔. 간단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뭐뭐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대로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놔요. 이 법률은 누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 그래? 국회에서 만드는 법. 응?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 이렇게 표현한다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국회입법. 또는 국회를 다른 말로 의회라고도 그래. 의회 입법한다, 국회 입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네. 자, 그런데 국회가 또 말하자면 이 법률도 되게 다양해요. 여러 영역별로. 여러분이 아는 법률 이름 대봐. 법. 무슨 법이 있을까? 아는 법 이름. 뭐 형법도 있고, 그치? 국회가 만든 법률. 민법도 있고, 응? 그치?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을까? 뭐 우리 행정에 관한 법으로는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 국회가 만든 법률들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여러 분야 중에서 이런 민법 같은 거는 이제 주로 개인들 간의 관계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응? 우리는 이쪽 행정계통의 법을 공부하는 거야. 행정과 관련된 계통의 법을 공부하는데, 자, 이게 국회가 만든 법률이야. 응? 근데 도로교통법이라고 법이 조문도 많고 한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의 법을 또 만들지. 근데 이것도 또 다 못 담아. 그 법률 내용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 정해놔요.
그리고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거는 절차도 복잡해. 뭐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뭐 그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서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뭐 이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개정이 되는데 맨날 우리나라 보면 여당 야당 싸워가지고 맨날 국회도 안 열고 뭐 많이 그러잖아. 한참 동안 국회 2달 이상 안 열고 막 그러잖아. 그치? 자유한국당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게 장외 투쟁하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막 중요한 법 빨리 만들어 통과시켜줘야 그 법에 따라 뭔가 집행을 해서 뭔가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거 안 만들어준다고 아우성. 강원도 산불 뭐 지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통과도 안 시켜주고 막 소방대원들 지금 시도 지방 공무원인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도 법률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바꿔주고 막 일이 막 밀려있다고 아우성치고 그랬었잖아. 자 어쨌든 그래. 헌법에 의해서 뭐뭐는 국회가 법률로 좀 상세한 내용 정해라.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이 법률로 정해놓기는 하는데 세세한 것까지 다 못 정해. 그리고 자주 변동되는 거 있잖아. 지금 뭐 이 사회 상황이 바뀌면 또 자꾸 쉽게 빨리빨리 바꿔야 될 그런 법 규정. 이런 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면 제때제때 맞춰서 빨리 바꿔주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항은 또 내려보내. 야, 요거는 장관이 정해. 요거는 대통령이 정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이 행정 분야건 어떤 분야건 국회가 법률로 중요한 것들도 정해놓고 더 세부적인 건 또 뭐야? 정하라고 권한을 또 줘요. 누구한테 정하라 그래? 대통령한테 정하라 그래. 대통령한테 정하라. 응?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어 놓는 법이 있는데 그걸 대통령령 이렇게 불러. 응? 대부분 이름이 무슨 법, 시행령 이런 이름을 붙여요. 응? 시행령자가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부터 시행령자 붙여서 만드는 법은 대통령이 만든 법을 그렇게 주로 불러. 응? 응.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국회가 법률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고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그 중에 조금 좀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권한 받아서 대통령이 만들어. 또 대통령이 또 정해놓고 대강 정해놓고 세부 사항은 각 부처의 장관이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장관도로 정해라 하기도 하고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이거는 장관이 세부 사항을 정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국회가 정하라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정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총리령 또 뭐야 장관이 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든다 그래서 부령이라 그래요.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든다 부령. 그래서 총리령이나 부령은 보통 이름이 뭐라고 붙이냐면 무슨 법 시행규칙자가 붙어요. 시행규칙자가. 응? 그래서 법 이름에 시행규칙이 붙어 있으면 대체로 누가 만드냐면 장관이 만든 법, 부령에 속하는 법을 우리라는 걸 대충 알아요. 100%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진짜 바람 세다. 그 다음에 근데 요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얘네들은 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전국에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야. 얘네는 국가행정기관이야. 국가기관. 얘네들이 이거 대통령이나 총리가 각부 장관이 법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전국에 다 효력이 있는 거야. 인천이든 저 경상도든 제주도든 다 똑같이 적용돼. 근데 문제는 또 인천은 인천 나름의 또 이 지역적 특성이 있고 제주도는 제주 나름의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만의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건 또 국회가 니네 지역의 일은 뭐 이렇게 알아서 정해라. 또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세부사항은 인천이나 이런 구 이런 데서는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법이 이름이 조례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조례. 인천시 조례. 응? 옛날에 우리 기사 나온 거 보면 뭐 그런 거 그 옛날에 기사 나온 학생 인권 조례 뭐 어느 도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응. 그다음에 또 규칙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어요. 규칙. 응? 그 차이는
조례라는 법은 인천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만드는 거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야.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법은 시장, 인천시장이나 교육감이 만드는 법이야. 응?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둘은 뭐야?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라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자치입법이라고 그래. 자치입법. 응?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다. 요거는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지, 그지? 네,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다 묶어 말하면 뭐가 될까? 이게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른 용어로 행정입법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야, 간단히 봐도 법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내려올수록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올수록 점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는 거지. 위에 있을수록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을 해놓고 내려올수록, 그리고 효력 순서도 이 순서야. 위에 있을수록 효력이 세요. 밑에 있을수록 효력이 낮아져. 그러면 또 이 효력이 낮은 법이 효력이 센 법,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효력이 낮은 하위법은 효력이 없어. 무효야. 상위법에 어긋나게 만들면. 응? 이제 그래야 전체의 법 질서가 통일성 있게 유지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시스템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건 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특히 관심사는 물론 요것도 약간은 다르지만 이거에 관심사가 있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응? 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또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응? 명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령 그러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칭합니다. 응? 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지역 내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을 자치입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눈다. 응? 그래서 근데 여기 파트 있잖아. 이 행정입법이란 파트는 한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은 경우 간혹 두 문제를 넘어서 나오진 않아. 한 문제 정도는 거의 필수적으로 출제가 돼. 근데 배워야 될 양은 꽤 돼요. 그리고 용어 정리를 처음에 잘하고 들어가야 돼. 응? 용어 정리를 잘 못하면 헷갈려. 막. 응? 그래서 일단 기본 지식은 이렇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원래 국민의 헌법은 아주 중요한 거를 선언해 놓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건 국회가 원래 법률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원래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정해 놓은 법률을 충실히 적용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게 원래 행정기관이야. 행정부의 일이고 행정기관의 역할이야. 그런데 100% 그 원칙을 고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워낙 현실이 자주 변하고 세세하고 또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하니까 국회가 그걸 다 법률로 못 정해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회가 원칙을 바꿔서,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진짜 중요한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확립을 해놓고, 좀 덜 중요하고 세부적인 건 행정기관으로 정하라고 넘겨주고, 이 권한을 넘겨주는 권한 위임해주고, 권한을 받으면 행정기관이 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행정기관은 이렇게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멋대로 만들도록 허용하는 건 절대로 안 돼. 멋대로 못 만들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뭐 무슨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 대통령이라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국회에서 무슨 세금을 얼마까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만 그렇게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어떻게 거둘지 뭐 방법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이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정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막 정하는 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다 무효야. 응? 그런 법질서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에서 제 챕터 1 행정입법이라고 있지? 거기에 지금 보면 행정입법이라, 이게 미술치가 하나도 없어.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야. 응? 근데 그것도 또 세분화해 보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지금 여기 썼듯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도 있다. 이런 게 다 행정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칭하는데,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구분이 나옵니다. 누가 만드느냐로 따지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또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자 붙여서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분류 기준하면 행정기관, 자, 이 단어가 붙으면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두 가지로 나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야? 셋째 줄에 성질에 따라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 두 개 단어 무슨 용어 나왔어요?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단어 나왔지? 그거 알고 가자 이거야. 응?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나눈다는 얘기지. 두 가지 종류로. 응? 자, 용어 정리하자. 명령이라는 단어는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칭한다. 응? 그런데 자, 이게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둘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봐. 여기서 법규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왔지? 여기서 명령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 누가 만들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거죠? 만든 법인데 성질이 뭐야? 법규의 성질을 갖는데, 이 법규라는 말이 나타내는 건 일반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말이야. 응? 이 법규라는 단어는 법 중에서 어떻게 돼?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규라는 용어가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거지. 법 중에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을 법규의 성질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 법규라고 칭해. 그러면 자, 행정기관이 국가행정에 만드는 법에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 있고, 이거는 뭐야? 원래는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반적인 뭐 이렇게 막 뭐 지시하고 막 이렇게 뭐 업무 처리 지시하고 이런 거랑 헷갈리고 그러가 돼서 이 말로 많이 써요. 행정규칙이란 말로. 이거는 법규가 아니야. 응? 그러면 이 말 무슨 뜻이야? 법규가 아니다, 이 말 무슨 뜻이죠? 국민의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는 법이야. 그럼 누구한테만 효력이 있을까? 조직 안에서. 정부 조직, 행정조직 안에서 공무원들 업무 처리할 때 지켜라, 공무원들 근무할 때 지켜라,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효력 갖는 법입니다. 조직 내부의 법이야. 이거를 통틀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행정 밖에 있는 일반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는 법을 다 통틀어 묶어서 부르는 말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반면에 행정기관이 만들었는데 행정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지켜야 되고 일반 국민한테도 효력이 있어서 국민들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국민까지도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법규의 성격을 갖는 법이다 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묶어서 총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단어, 그거 지금 개념 익히고 가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별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어. 아까 대원칙이 뭐라 그랬지?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을 나눠 놓잖아. 권력 분립이라 그래서. 그치?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 이렇게 딱 역할을 나눠준 거야, 원래는. 그래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원래는 못 만드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걸 100% 고수하기 힘들어졌다. 왜? 워낙 현실이 자주 변하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또 국회가 제때제때 빨리빨리 개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행정기관에게 세부사항은 정하라고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응?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행정기관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인정을 한다. 다만 지멋대로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고 통제를 한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만들도록 통제하는 쪽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응?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봐봐. 제2절 법규 명령 나왔죠? 자, 그러면 뜻 봐.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 법규 명령은 자, 정리해 보자. 누가 만드는 법이야?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야. 근데 중요한 단어는 성질이야.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무슨 성질을 갖는 법이래? 간단히 줄여 말하면 법규성 갖는 법이야. 법규성. 응? 그런 말 있어 없어? 두 번째 있잖아. 두 번째 줄에 법규의 성질. 응? 줄여서 법규성이지 뭐. 법규의 성질. 그 법규라는 건 뭘 나타낸다 그랬어? 행정주의 밖에 있는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효력 미치는 법. 결국 간단한 거잖아.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 그런 법을 총틀어 법규명령이라고 부칭한다. 응? 그 안에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많겠지 여러 가지가. 근데 총칭해서 법규명령이라고 칭한다. 법규성 이해했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무슨 단어 나왔어? 초직교 때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단어 잡아. 그 양면적 구속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에까지 효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만든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공무원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다 지켜야 돼. 만든 자나 복종해야 되는 자나 다 지켜야 되니까 양쪽 다 구속한다. 행정 조직도 따르도록 구속하고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도 구속하고 양쪽 다 구속한다.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 응? 찾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위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한 행위가 되고 위법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뭐가 가능할까? 소송,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째 줄에 뭐라 그랬어? 재판규범이다. 법원이 재판할 때 이거 기준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의 행정기관이 뭔가 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 헌법 위반했냐 아니냐, 국회가 만든 법률 위반했냐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여기에 위반했다면 위법으로 판결한다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할 때도 이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국민에까지 효력 있는 인정되는 법 이거 위법 판단하는 재판 기준이 되는 법 된다고.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떨까? 이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있는 법,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이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 판단할 때 이거는 그 위법인지 아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 공무원들이 안 따르면 조직 내부에서 징계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이야.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 아니야. 그치?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응? 행정기관만 구속하지. 그죠? 이게 대비시켜 보면. 응? 자, 어쨌든 그래서 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썼어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에 위반하고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위법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여기는 얘기 안 했죠. 만약에 조직 내부의 법에라고 하는 조직 내부법이라는 행정규칙으로 파악되는 법에 행정기관이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돼 안 돼? 국민하고 사이에서는 위법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국민은 그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거든. 응? 그런 차이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거기 판례가 하나 소개됐네. 응? 자, 법 이름 보니까 법 이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이라고 있어. 뭐 안 외워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 시행령자는 붙인 건 아닌데 경찰공무원 그 채용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이야. 대통령령이야. 응?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경찰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법에서 뭔 내용을 정해놓은 게 있대. 조항이 경찰공무원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적발되지?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그 부정행위 한 자 5년간 응시 자격 박탈하게 돼 있어요. 응? 그죠? 이런 교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경찰 공무원 관련 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더 시행령 이런 데서 똑같이 규정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시험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효 처리 5년간 응시 자격 박탈입니다. 똑같아요. 응? 자,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데 불과한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대. 그럼 결론은 뭐래요 이게? 응? 셋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을 규정한 재량 준칙이 아니라. 그죠? 일반 국민이나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이나 법원도 지키라고 구속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 여기까지 중요한 거. 그럼 뭐야? 간단히 말하면 이 경찰 공무원 부정행위한 자 이렇게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이거 이런 종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종류의 법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잖아.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응?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행정규칙이 아니라 국민의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이런 용어 구분이 있어요. 이제 누가 만드느냐로 따지면 대통령이 만드는 거, 장관이 만드는 거, 총리가 만드는 거 이렇게 누가 만드느냐로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치? 근데 또 이 효력 정도 갖고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 다른 법들하고의 관계에서 효력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효력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서 자, 비상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법률 대의명령, 법률 정수명 이런 구분이 있잖아. 용어 익히잔 말이야. 응? 자, 비상명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써 있는 법 중에서 이 여러 법 중에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뭐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걸 비상명령이라고 부르기로 한데 헌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거. 그래서 헌법의 효력. 응? 근데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인정되고 있으나 극소수로 프랑스 같은데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받는 건 없어요. 응? 없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드는 법도 헌법하고 같은 효력 인정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법률 대위 명령이라고 또 용어상 부르는 게 있대. 요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뭐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걸 말해.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키워드는 법률의 효력이지. 응? 법률의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걸 말해. 응?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 인정되고 있대, 안 되고 있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시에 비상사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법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이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다, 긴급 명령이다 이런 명칭이 나와요. 그게 대통령이 국가 긴급사태 시에 만드는 법들 인정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효력을 되게 세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법률 대의 명령이라고 또 용어를 부르기로 했대. 법률과 같은 효력 인정되는 거. 응? 그런데 그러면 밑에 들어가 보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법률 종속 명령. 그거는 키워드가 뭐야?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갖는 거를 다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법률 종속 명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응? 키워드는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이지? 그러면 총 정리하면 자,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든 이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99%다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예요. 법률보다 효력이 다 낮아요. 다 법률 종속명령. 딱
예외. 국가 긴급사태 시에 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긴급명령이라는 거 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만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줘서 그거는 좀 효력이 세게 인정되는 거다. 그거 빼고 나머지 99%는 다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법으로 얘기합니다. 응?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종속명령 끝에 가면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법률 종속명령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눈대요. 뭐와 뭐로 나눈대? 위임명령이라는 거와 집행명령이라는 걸 나누는데 자 이게 처음 배울 때 용어가 되게 헷갈릴 것 같아. 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두 가지 종류로 다시 구분한다. 응? 이렇게 일단 알아두자. 자, 그러고 나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뭐가 나왔어?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런 용어가 소개되고 있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해서. 자, 그러면 아주 쉽게 하자. 각각 두 가지만 체크해요. 자, 이름이 붙었어요. 위임명령. 아까 위임이란 말 잠깐 설명했었지? 위임은 뭐야? 권한을 내려보내주는 거야. 법 만드는 권한 너한테 줄게. 그럼 권한이 위임된 거야. 위임을 받아서 만든 거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뭐뭐 세부사항은 장관, 무슨 장관 네가 정해라. 권한 위임해 준 거야.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법률 정하면서 뭐뭐에 관한 사항은 무슨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위임해 준 거야. 그럼 정하라고 한 거 권한 받아서 정하라는 사항을 정해놓으면 그걸 뭐라고 칭해? 그게 바로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으면 위임받아서 만들었다 해서 위임명령이라고 부르. 응? 그러면 뭘 위임했겠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세부사항 정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정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 위임명령 뜻은 1번 알겠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두 가지 체크한다. 동그라미 2번. 뭐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지? 위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그 위임이란 말을 두째 줄에 보니까 뭐래? 2번의 첫째 줄.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라고 표현했지. 수권은 줄 숫자의 권한, 권리 권자. 그러니까 법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거 받아야만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수권이란 말이나 위임이란 말이나 같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봐. 이 법률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정해라 하고 권한을 부여받았어야 정해 놓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위임명령이야. 그래서 밑줄 개별 상위법령에 상위법에 의해서 뭐뭐 정해라. 무슨 사항 정해라. 구체적으로 뭐뭐 사항, 대상 뭐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서만 정할 수 있는 법이다. 대신에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권한 받았지. 그러니까 이어진 거 두 번째 줄 뭐야?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정할 수 있다 이거야. 동그라미 2번이 핵심. 한편 집행명령 보자. 집행명령 보면 이거는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상위 법에서 예를 들면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 정해놨어. 그러면 행정부의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 임무가 충실히 법률을 집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건 하나도 아니고 이미 국민의 권리 의무 내용 다 정해진 거 충실히 집행하는 방법, 절차 이런 거나 정해놓은 건 집행명령이라고 칭해. 응? 그러니까 생각해봐. 집행명령이라는 용어 왜 붙였을까? 명령이니까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뭘 위해서 내용 뭘 정해놓은 거야? 상위법의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걸 집행명령이라고 칭한다. 응? 자, 이거는 두 가지. 동그라미 2번. 뭐 없어도 만들 수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없어도 만들 수 있대. 상위 첫째 끝에 동그라미 상위법으로부터 이런 거 정해라. 구체적으로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수권 없어도 만들 수 있다고. 응? 대신에 뭐야?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라는 용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서로 두 가지 대비되지 않아? 위임명령은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면 위임이 되려면 상위 법에서 뭐뭐 정해라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권한 부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권한 받아서 만드는 법이고, 권한 받은 법인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가 있다 이거야. 반면에 집행명은 반대고, 응?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부다. 간단한 거니까 싼 거라서 뭐 법 형식 내지 누가 만드느냐 따라서 왼쪽 딱 보니까 대통령령부터. 대통령령 누가 만드는 법?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 부령은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법. 그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법도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지? 응?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대? 감사원에서 만드는 법도 있어. 감사원 규칙. 그지? 자, 그러면 거기 대통령령 거기 체크해보자. 두 번째. 자, 대통령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에 대해서 뭐뭐 정해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위임명령도 만들 수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집행명령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리고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 붙인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법? 시행령자를 붙인다 그래서 시행령. 응?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총리령, 부령. 거기도 시작머리에 두 줄 공부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 부의 장. 이게 행정각 부의 장관은 자기가 맡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 밑줄 쳐주세요.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뭐 정해라. 위임을 받든가, 응?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을 위해서 알아서 직무상 권한에 의해서 발령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 총리령, 부령.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대? 많은 경우 시행규칙자라는 이름을 붙인대. 무슨 법? 시행규칙. 그 정도 간단히. 아직 이건 그냥 간단한 사실이야. 야, 이게 질문해보자 그냥. 야, 총리가 만든 법하고 장관이 만든 법하고 어떤 게 효력이 있을까? 그 약간 논란은 있어. 논란이 있는데 그냥 대충 견해 대립은 있지만 총리령이 더 장관이 만든 법보다 세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자, 그 밑에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야. 자, 쭉 읽어봐. 우리 헌법에 보면 위에도 문장이 있었지만 부령이란 건 누가 만드는 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냥 장관 그러면 안 되고 행정각 부의 장. 응? 행정각 부의 장.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 장관이라는 이름은 안 붙이지만 장관급으로 인정되는 부서장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가보훈처장,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렇게 처장인데 장관급으로 인정되는 인사혁신처장, 이렇게 장관급인 부서장이 있어요. 그런데 급은 장관급인데 우리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처럼 이런 행정각 부의 장이 아니야. 그런 자는 장관급이라도 부령이란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장, 거기 나와 있는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국민안전처장은 그거는 삭제해야 된다. 그거는 미처 바꾸질 않았네. 이놈의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상한 국민안전처라고 만들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켰는데, 그 국민안전처장이란 건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급은 장관급인데 행정각부의 장관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령이란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응?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뭔가 법을 만들려면 국무총리가 만드는 형식으로 총리령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요거 있지? 자, 그렇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뭐만 공부하냐면, 중앙선거관리 규칙은 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이 법 만들도록 헌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응?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 정도. 응? 감사원 규칙이 하나 체크해야 돼요. 자, 감사원 규칙은 자, 누가 만드는 법이다? 감사원이라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이름을 감사원 규칙이라고 부른다. 응?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법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에게 효력 없는 행정주식 내부에서만 효력하는 법으로 볼 거냐가 약간 논란이 있어. 논란의 시발점은 왜 되냐면 이 감사원 규칙 말고 위에 있는 다른 법들이 있죠. 뭐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규칙, 이런 거는 다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 국회 말고도 니네 행정기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어도 돼라고 국민이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줘서 만드는 거야. 근데 감사원이 만드는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국민이 니네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어라고 헌법에서 권한 줬대? 아니래.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1,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헌법에서 국민이 만들라고 행정위원회 권한 줘서 만드는 거야. 근데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 안 줬어. 누가 권한 줬대 만들라고? 국회가 감사원법이라고 법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감사원대로 법 만들라고 권한 줬대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도록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논란이 시발점이 그거야. 아니 원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드는 거는 국민이 국회한테 권한 준 거고 그게 대원칙이고, 다만 행정기관인데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건 국민이 헌법에서 니네 행정기관도 만들어라 권한 준 행정기관만 만들 수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학자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국민이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 줘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국민의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고, 그지? 근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야,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감사원 니네도 법 만들어라 했다면 결국은 국민이 국회한테 권한을 줬고 법 만드는 권한 줬고 국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효력 갖는 법 만든 권한 받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회가 다시 그거를 감사원한테 니네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는 권한 준다. 니네도 만들어라. 그 권한 주면 결국은 직접 국민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지만 국회를 통해서 결국 국민으로부터 법 만드는 권한 부여받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감사원 규칙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로 볼 수 있으니까 감사원 규칙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자, 결론은 어떻게 난다는 거야? 이거는 판결은 아직 없어. 판결은 없는데, 아직 나온 건 없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어느 쪽으로 보자 그래? 그래도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으로 보자 그래. 그래서 마지막 줄에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다. 이게 마무리. 자, 그러면 감사원 규칙은 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에서 만들려고 권한이 부여된 게 아니라서 논란거리가 된다. 그래도 결론은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다수 학자들이다. 응? 이렇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위가 만드는 법의 가장 기초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행정입법 하고 또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렇게 또 나가도록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